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역시나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 꿈을 대지 않고 바로 공시를 띄우네요. 금양 그린파워의 수요 예측 결과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수요 예측 결과를 볼 때는 이렇게 정리된 부분만 짚고 넘어가곤 했는데 이것마저도 못 참겠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앞에서 자꾸 설명 길게 하지 말고 핵심만 말하는 댓글이 자꾸 달려서요. 진짜로 간단히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반도체, 2차전지, 석유화학 등의 플랜트 전기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고요. 이 전기공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의 전기공사와 또 신재생 발전소 EPC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 구조가 가장 유사한 회사 중에 작년에 상장한 대명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대명에너지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상장을 추진하게 돼서 비교적 가격과 규모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굉장히 트렌드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서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게 되면서요. 이 조건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는 했거든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같이 볼게요. 경쟁률은 1613.16 대 1, 1665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공모주 붐이 일었던 2021년의 평균 경쟁률이 1207 대 1 정도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3년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나노팀, 스튜디오 미르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가 6,700원에서 8,000원이었는데요.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100% 전부 다였습니다. 특히나 상단 초과 비율도 94.9%로 매우 높았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교 대상인 대명에너지에 비해서 밸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관들도 조금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17.84%, 수량 기준 18.19%를 기록했어요.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3년 공모주 중에서 수요 예측 때 10% 이상을 기록했던 게 스튜디오 미르, 나노팀, 자람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수요 예측 때 11.43%를 기록했지만 최종적으로 43%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금양 그린파워도 잘 잡아준다면 꽤 높은 확약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약을 신청한 기관별로 내역을 보시면 국내에서는 운용사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요. 해외에서는 거래 실적 무기관들의 그 수량 대비 비율이 94%에 달해요. 전부 다 무려 6개월 확약을 신청했고요. 근데 증권사들이 기본적으로 거래 실적 무해외 기관들에게는 배정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확약을 신청해도 그냥 딱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말짱 도루묵인 상황이라서 금양 그린파워는 이 기관들에게 잘 배정을 해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우선 좋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을 25% 초과한 10,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표에는 어느 가격대를 가장 많이 써냈는지 8,000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10,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가장 많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공모 금액도 301억 원으로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1,212억 원, 1,000억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청약은 3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파킹 통장 이자하고 잘 비교해서 비례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상장은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8.57%인데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46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상단 기준 277억 원 정도로 200억 원대라는 메리트가 분명히 보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게 된 거죠. 그래도 최종 확약을 적용하면 200억 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은 3.75% 높지는 않고요. 유진 에버베스트라는 재무적 투자자 한 곳이 되겠는데요.
유진 에버베스트의 투자 단가는 6,000원이에요. 그래서 공모가 10,000원 기준 괴리율이 67% 정도가 된다는 거. 근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기존 주주들도 더 높은 가격에 잘 팔고 나오려는 심리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장일 시 초가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경쟁률 높고요. 기관들은 전부 다 상단 이상을 써냈고요. 특히 초과 비율이 94%를 넘었죠. 결국에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25% 초과한 10,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18.19%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유통가능 물량은 28.57%, 금액으로 계산 시에 346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200억 원대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 좋은데 아무래도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했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죠. 이 분위기를 타고 주관사나 기업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금양 그린파워는 3분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으로 펄을 계산했을 때 13.1배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대명에너지의 26.7배의 2분의 1 정도인 수준이라서 비교적 부담은 없다고 느껴지긴 해요. 물론 그냥 전기공사 업체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미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 퍼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재생에너지 EPC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직접 개발에 나선 프로젝트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쪽으로 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기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용 반도체의 비중이 1%도 채 안 됐던 자람 테크놀로지의 공모가가 상단에 초과한 것보다는 금양 그린파워의 공모가가 상단에 초과한 게 그래도 더 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23년 예상순이익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161억 원. 여기에 대명에너지의 퍼 26배를 적용할까 하다가 아직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20% 정도 할인을 해서 20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26,568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10,000원 대비해서 166% 플러스인 수준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내키는 대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의 수급과 상장일의 주가 펌핑을 좀 고려한다면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수준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까지 올라가서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종 확약 적용 전에 400억 원대였던 센즈랩과 3기 EV도 상장일에 따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수급이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참여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75만 1830주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37만 5915주가 되겠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있고요. 계좌는 비대면 은행 연계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삼성증권도 온라인 등급이면 18,500주까지 밖에 청약이 안 되고요. 일반 등급이면 37,000주, 우대 등급이면 74,000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증거금 10만원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상 균등 수량과 예상 경쟁률, 그에 따른 기대 수익금 계산을 해보고 과연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 대충 감을 잡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단독 청약 중에서 괜찮았던 종목을 찾으려니까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레이저셀이 있었어요. 레이저셀의 청약 건수는 약 25만 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가 들어온다고 잡아봤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1.5주 정도가 되겠네요. 균등만 참여해서 한 주를 받으면 더블 달성 시에 10,000원 수익, 두 주를 받으면 더블 달성 시에 20,000원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수수료 2,000원 차감하기 전이고요. 그래도 18,000원을 벌 수 있다면 치킨값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균등만 참여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싶고요. 이번에는 경쟁률을 예상해 볼 텐데요. 레이저셀과 청약 한도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레이저셀에 5.9조 원이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최근 33만 건이 넘었던 매우 핫했던 나노팀에는 5.45조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물론 바이오인프라 삼성스펙 8호로 자금이 분산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100% 등급 기준 청약 한도가 금양 그린파워보다 낮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45조보다는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6조를 잡았고요. 그렇다면 비례 경쟁률은 3,192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청약 증거금은 약 1,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 예측치가 자주 많이 틀린다는 거 아시죠? 1일차 마감 데이터 참고해서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예상 경쟁률 기반으로 546입 적용 주식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거든요. 18,500주 풀 청약 시에는 비례 6주 예상되고요. 37,000주 풀 청약 시에는 비례 11주 또는 12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250만 원으로 18,500주 풀 청약 시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 파킹 3.8% 4일치 이자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18,500주 청약 시에 비례 6주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균등을 한 주만 받게 된다면 총 7만 원을 배정받아서 더블을 기록하면 7만 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파킹 4일치 이자는 약 32,6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등 2주를 챙겨서 총 8주를 배정받는다면 기대 수익금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더블 달성 시에는 8만 원. 청약일의 경쟁률 보면서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참여는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땅 파서 나올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요. 근데 우선 3월 2일에 상장하는 바이오인프라와 또 3일에 상장하는 나노팀의 성과까지 참고한 뒤에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청약을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시간 되세요.